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스팀 21 공동대표이자 진로 교육책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았다고 자부하는 윤규훈 대표입니다. 그 책에서 "재능은 타고나는 게 맞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런지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재능이라는 건 누구나 갖고 있는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능이 맞냐, 노력이 맞냐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의 역할이 다른 거고요. 일단 우리가 이 재능의 크기를 이제 일종의 누가 태어날 때 갖는 가중치라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사람은 공부머리를 뭐 95, 뭐 운동 능력을 80, 그다음에 예술을 70, 뭐 이런 식으로 갖고 태어났다 그랬는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시켜보니까 공부를 잘하네. 우리가 공부 잘하는 건 보통 테스트를 거치거나 이런 걸 보면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잘하는구나. 우리 아이는 좀 공부 쪽으로 집중을 시켜야 되겠다. 보통 이제 그렇게 우리 아이의 재능을 좀 파악하게 되죠. 그런데 모든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공부머리를 재능으로 타고나는 경우는 사실 드물죠. 그렇게 됐으면 모두가 다 최상위권에 놓여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공부머리가 70이고 운동 능력이 85인 친구가 있다라고 뵀을 때 우리가 평상시 생활에서는 이 친구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걸 발견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래 남들보다 몸 쓰는 건 잘하네. 그런데 공부는 좀 그렇게 특출난 게 아닌 것 같아.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대반이죠. 이제 그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선택지라는 게 보통 갈립니다. 예를 들어 돈과 시간과 재산을 투자해서 좀 학원을 보내서 집중적으로 그 부족한 공부머리 부분을 메꾸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2, 3년 재수를 해서라도 명문대에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현실적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보내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야, 공부는 좀 적당히 하더라도 네가 남들보다 몸을 잘 쓰니까 좀 소방직이나 경찰관이나 이렇게 몸을 쓰는 공무직으로 네가 시험 준비를 해봐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능은 씨앗이고 그 재능의 씨앗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노력이 언제 들어오냐? 자, 우리가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상위 5%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1%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를 갈 수 있고 의대를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학생들은 사실 재능이 공부머리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사실 공부의 효율도 좋고 능률도 좋고 하나를 암기하거나 할 때 이해 능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상위권 혹은 중위권까지 이런 사람들은 노력으로 충분히 그 윗단계를 넘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재능의 씨앗이 그렇게 공부 쪽으로 가중치가 있지 않더라도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상위 단계로 갈 수 있다. 여기에 노력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노력의 등급이 몇 등급이냐라는 말을 좀 하긴 하는데 우리가 수학 몇 등급이니 국어 몇 등급이니 영어 몇 등급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노력에도 등급을 매길 수 있다면 너가 만약에 다른 아이들이 공부가 만약에 2등급이고 노력도 2등급으로 한다면 그 아이를 만약에 넘어서려면 내가 공부가 2등급이라도 노력을 1등급으로 해서 그 차이를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이 노력이 중상위권, 중위권,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그 상위로 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적이 애매하다면 영어에 집중하라고 책에 나오던데 왜 수학이 아닌 영어일까요? 일단 좀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제가 책에 공부가 애매하면 영어를 하라고 적은 게 아니고요. 공부가 애매하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첫 번째가 수학이고 두 번째가 영어고 세 번째가 독서인데 자, 여기에서 수학은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할 수도 있고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재능과 노력에 빗대면 수학도 일종의 재능이 적용되는 영역인데 실제로 수학 고득점을 받는 친구들을 보면 수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어떤 문제를 풀 때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을 풀 때에도 짧은 시간 안에 문제가 의도하는 걸 파악하고 풀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 능력이 없는 친구들이 그걸 옆에서 보면 좀 벽을 느끼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학적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력으로 충분히 상위권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최상위권까지 가기는 참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걸 노력으로 커버하는 거고 문제은행식으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입시학원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독서를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독서라는 게 문제가 티가 안 나요. 어릴 때부터 책을 읽히고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강제로 읽힌다고 문해가 좋아지거나 강제로 읽힌다고 독해가 좋아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휘가 늘어서 이해하는 인지력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좀 빛을 발해서 읽은 티가 난다라고 우리가 발견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 셋 중에 가장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영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영어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좋냐라는 질문에 답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로 영어가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물론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놓으면 일종의 그냥 독해 지문이 돼요. 비문학 지문이 되거나. 그런데 이 영어를 해석해서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생각으로 정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영어 자체는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는 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단어를 외웠고 얼마나 많이 표현을 외웠고 얼마나 많이 그 외국적인 표현에 우리가 능숙해졌냐가 중요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암기에 노력을 투자하는 만큼 점수가 돌아오는 과목이 바로 영어 과목입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영어를 하고 있으면 일종의 인생 보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 회사에 입사를 한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뭐 내수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영어가 모든 코딩 영역에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영어를 잘 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내가 다른 능력이 부족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 같은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어를 잘하게 되면 흔히 말해서 취준생들이 가져야 될 그 많은 스펙들 중에 내가 뭔가 하나 떨어지는 스펙이 있더라도 영어를 잘한다는 걸로 충분히 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수학, 영어, 독서 중에 공부가 애매하면 그래도 일단 영어부터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 영상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보실 테니까 학부모님도 우리 자녀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잖아요. 걱정 많으시고 자녀를 키우는 입시 공부하는 관점에서 하나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영어를 미리 초반에 다져 놓는 게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의 양이 확 많아지는 게 사실 국어, 수학 그다음에 과탐, 사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공부하는 학원가에서도 일단 영어를 초반에 잡아 놓으면 학생이 국어, 수학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혹은 사탐, 과탐이 약점이라면 거기에 조금 더 매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성적을 올리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낮은 성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가 중위권이거나 혹은 하위권. 우리가 요새는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요. 옛날 같은 경우엔 한 3, 4등급 그러면 중위권이었고 4, 5등급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못해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3, 4등급 정도 되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제가 상담도 많이 해보고 관련된 진로 컨설팅도 해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의자에 오래 앉는 겁니다. 실제로 저랑 상담한 케이스 중에 공부는 2등급대예요. 꽤 잘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걸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수업 오면은 자기 바쁘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 자기 바쁘고 그래서 이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일종의 물리적인 학습 시간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있질 못하고 한 2시간 지나면 졸고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 공부 체력이라고 하는데 의자에 앉아있는 것부터가 학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 환경을 철저하게 통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순수 집중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학과 습을 얘기할 때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은 익히는 거잖아요. 학원에서 수업 듣는 건 억지로라도 들어야 되니까 그게 돼요. 그런데 내가 돌아와서 습을 할 때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집중을 깨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내 집중력보다는 내 주변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나를 바꾸는 것보다 제일 빠른 게 환경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 핸드폰을 치워버리세요. 그러니까 너 핸드폰 쓰지 마. 그러면 학생이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공부 시간에 내 방에 들어갈 때는 핸드폰을 문 앞에 뭐 파우치에다가 넣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 주변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일단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부족한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극복해야 될 암기력입니다. 학생들이 중하위권이라면 기본적으로 점수가 한 60점대 에서 70점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진짜 못하면 50점대 미만이지만.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킬러 문항을 막 전반에 걸쳐서 내지는 않아요. 마지막 한 10점 정도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킬러 문항을 내고 사실 그 외에 고득점이 붙어있는 문항을 제외하면 사실 암기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문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8, 90점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내가 암기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암기가 되면은 변별력 있는 문제를 못 풀더라도 최소 2등급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중상위권을 노려볼 수 있죠. 그래서 중하위권에 있는 친구들한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암기를 해라. 차라리 암기를 해서 이 문제의 답이 뭔지를 차라리 외워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남들보다 하나 더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혹은 눈에 보이는 수치적으로 남들보다 1분 더하기, 남들보다 2분 더하기 이런 식으로 꼭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어떤 목표를 잡을 때 내가 쟤보다는 1분 더 해야지. 내가 쟤보다는 한 걸음 더 가야지. 일종의 내 친구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 친구를 페이스메이커로 쓰는 겁니다. 마라톤 할 때 같이 뛰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내 페이스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친구를 페이스메이커로 쓰기 위해서 어떤 한 친구를 딱 잡아놓고 내가 저 친구보다는 하나를 더 한다. 내가 저 친구보다는 5분 늦게 일어난다. 예를 들어 스카를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 혼자 공부를 하는 거지만 나랑 전혀 상관없는 똑같이 앉아있는 저 너머에 누군가를 집어넣고 나는 제가 집에 가고 5분 뒤에 일어나야지.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면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일종의 동기부여 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은 좀 목표를 낮게 설정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에 목표를 좀 크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4등급인데 한 번에 막 2등급으로 간다거나 우리 아이는 50분도 집중이 안 되는데 갑자기 막 2시간 집중을 계획을 잡는다거나 우리 아이는 오늘의 공부도 잘 안 되는데 일주일치 계획을 잡아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뭔가 단련이 되는 게 아니라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의 뇌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움직일 수 있는 뭔가 행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상인 이 도파민을 아이가 받기를 위해서는 보상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상 시스템이 작동이 되려면 일단 작은 성취부터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를 낮게 잡으세요. 적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집중을 못한다 그러면 야, 너 오늘 공부 끝까지 집중 안 해도 되니까 일단 30분 앉아 있어. 30분 동안 핸드폰 안 하고 앉아만 있어도 너 성공이야. 그래서 아이가 그 30분에 적응이 되면 이제 30분은 온전히 집중해보자. 이런 식으로 단계를 늘려서 아이가 도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에 좀 일종의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한 단계 한 단계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중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또 여기에 조금의 집중력, 조금의 응용력이 더해지면 상위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루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